냉장고 문을 열어보세요. 거기 계란 있죠? 그 계란 한 개에 겨우 300원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어르신들 10분 중에 7분은 그 계란을 무서워하면서 드십니다. 콜레스테롤 걱정 때문에 노른자는 빼고 흰자만 드시거나 아예 안 드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진짜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위험한 건 계란을 어떻게 드시느냐, 그리고 무엇과 함께 드시느냐예요. 잘못 드시면 영양은 절반도 못 흡수하고 어떤 음료랑 같이 드시면 오히려 몸에 있는 좋은 영양소까지 다 씻겨나가 버립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어르신들 평생 자식 키우느라 본인 몸은 뒤로 밀어두고 사셨잖아요. 이제 와서 자식한테 짐이 되는 게 제일 무섭다고들 하시죠. 병원 침대에 누워서 자식들 고생시키는 것보다 손주 손잡고 학교 데려다 주고 손주 결혼식까지 두 발로 걸어가시는 게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지금부터 몸을 챙기셔야 합니다. 거창한 보약 필요 없어요. 매일 드시는 계란 하나만 제대로 알고 드셔도 충분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딱 하나에 집중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혈관입니다. 우리 몸 혈관은 집안에 있는 수도관이랑 똑같아요. 오래 쓰다 보면 안쪽에 때가 끼고 막히고 결국 터지기도 합니다. 그게 바로 뇌졸중이고 심근경색이에요. 그런데 계란을 제대로 드시면 이 수도관을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효과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오늘 영상에서 4가지를 알려드릴 겁니다. 첫째, 계란이 왜 겨우 300원짜리 보약인지. 둘째, 계란과 함께 드시면 효과가 몇 배로 뛰는 황금조합 4가지. 셋째, 절대로 같이 드시면 안 되는 2가지 조합. 넷째, 하루에 정확히 몇 개를 드셔야 하는지까지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내일 아침 식탁에 뭘 올려야 할지 바로 답이 나옵니다. 정말 간단해요. 자,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이 영상 어디서 보고 계세요? 아침 드시면서 보시는 분도 계실 거고, 손주 재워놓고 조용히 밤에 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댓글에 어디서 몇 시에 보고 계신지 한 번만 남겨주세요. 댓글 하나하나 다 챙겨 읽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계단을 오르는데 예전보다 다리가 훅 무겁게 느껴지신 적 있으세요? 김치통 뚜껑 열려고 힘을 줬는데 손목에 힘이 안 들어가서 깜짝 놀라신 적 있으세요? 바닥에 앉았다가 일어나려는데 하면서 손으로 바닥을 짚고 겨우 일어나신 적 있으세요? 이게 다 근육이 빠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60대 넘으시면 매년 근육이 100분의 1씩 빠집니다. 70대 넘으시면 그 속도가 2배로 빨라져서 매년 100분의 2씩 빠져나갑니다. 30대 때 몸이랑 지금 몸을 비교해 보시면 근육이 거의 반토막 난 분들도 많으세요. 근육이 빠지면 단순히 힘이 없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처음엔 계단 오르기가 좀 힘들다 정도로 끝나지만 이게 계속되면 결국 걷는 것 자체가 힘들어집니다. 걷다가 휘청하고 넘어지면 그게 골절로 이어지고, 골절이 되면 입원하게 되고, 입원하면 결국 자식들이 회사 빠지고 병원 들락거리면서 고생하게 됩니다. 솔직히 우리 어르신들이 제일 무서워하시는 게 바로 이거잖아요. 자식한테 짐이 되는 것. 그래서 근육을 지키는 게 그냥 건강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가족을 지키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럼 근육을 지키려면 뭘 드셔야 할까요? 답은 단백질입니다. 그런데 단백질이라고 다 같은 단백질이 아니에요. 우리 몸이라는 공장은 들어온 재료를 다 똑같이 쓰는 게 아니라 좋은 재료만 골라서 써요. 그래서 단백질도 질이 좋은지 나쁜지가 중요합니다. 식품영양학에서는 이걸 점수로 매기는데 이걸 필수 아미노산 점수라고 부릅니다. 점수가 높을수록 우리 공장이 일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이 점수에서 1등이 뭔지 아세요? 바로 우유입니다. 그리고 2등이 계란이에요. 소고기나 닭가슴살, 콩보다도 계란이 더 높은 점수를 받습니다. 즉 시장에서 쉽게 살 수 있는 음식 중에서는 계란이 사실상 1등급 단백질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것도 겨우 300원에 말이에요. 비싼 영양제 사러 약국 갈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몇 개나 드셔야 할까요? 어르신들한테는 2개에서 3개가 딱 적당합니다. 1개는 솔직히 좀 부족해요. 근육을 지키기엔 양이 모자랍니다. 그렇다고 4개 이상 드시는 건 또 과해요. 다른 음식, 영양 균형도 깨지고
부담도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꼭 풀어드리고 싶은 오해가 있어요. 노른자에 콜레스테롤 많다고 무서워서 못 드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잖아요. 사실 저도 예전엔 그렇게 알고 흰자만 골라 먹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완전히 잘못된 상식이었습니다. 우리 몸속 콜레스테롤은 80% 이상이 간에서 스스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음식으로 들어오는 건 20%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노른자, 무서워서 빼고 드실 필요 전혀 없어요. 오히려 노른자 안에 우리 몸에 정말 필요한 영양소들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이건 잠시 뒤에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아침에 일어나셔서 뭐 드세요? 흰쌀죽 한 크크 아니면 식빵에 잼 발라서 드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부드럽고 소화도 잘 되니까 편하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우리 몸에 조용히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흰쌀죽이나 식빵 같은 정제된 탄수화물은 드시자마자 혈당을 확 끌어올려요. 마치 마른 장작에 불 붙이는 것처럼 순식간에 타올랐다가 또 순식간에 꺼져버립니다. 그래서 아침에 그렇게 드시고 나면 2시간도 안 돼서 배가 또 고프고 기운이 빠지는 느낌 받으셨을 거예요. 60대 넘으신 한국 분들 10명 중 3명은 이미 당뇨거나 당뇨 전 단계입니다. 생각보다 훨씬 많죠. 그런데 당뇨 자체가 무서운 게 아니에요. 진짜 무서운 건 그 뒤에 따라오는 합병증들입니다. 눈이 침침해지다가 시력을 완전히 잃을 수도 있고 발에 상처가 안 나서서 결국 다리를 잘라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신장이 망가지면 평생 투석을 받아야 하고 심장이나 뇌혈관 쪽 위험도 2~3배는 더 올라갑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건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아침에 죽이나 빵 대신 삶은 계란 2개랑 채소 조금 곁들여서 드시는 거예요. 그게 전부예요. 왜 이게 효과가 있을까요? 단백질은 우리 몸에서 천천히 소화됩니다. 마치 수돗물을 한꺼번에 콸콸 트는 게 아니라 졸졸졸 일정하게 흘려보내는 것과 비슷해요. 혈당도 그렇게 천천히 안정적으로 올라가니까 갑자기 치솟았다가 뚝 떨어지는 일이 없어집니다. 게다가 단백질은 포만감이 오래 가서 점심때까지 배가 덜 고프고 자연스럽게 단 간식 찾는 일도 줄어들어요. 실제로 아침을 단백질 중심으로 드신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당화혈색소 수치가 0.6% 낮았다는 자료도 있습니다. 숫자만 보면 작아 보이는데 이게 당뇨약 하나를 먹는 효과랑 비슷한 수준이에요. 물론 약을 대신할 수 있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약은 약대로 꼭 챙겨 드셔야 해요. 다만 식단만 살짝 바꿔도 이 정도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게 신기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내일 아침부터 한번 해보세요. 일어나셔서 물 한 잔 드시고 삶은 계란 2개 천천히 드시는 겁니다. 채소 조금만 곁들이시면 더 좋고요. 비용도 600원이면 충분해요. 손주들 과자 한 봉지 값도 안 됩니다. 이렇게 작은 습관 하나가 혈당이라는 수도관을 막히지 않게 깨끗하게 지켜주는 거예요. 신문 글씨가 예전보다 흐릿하게 보이세요. 식당 가서 메뉴판 보는데 글씨가 잘 안 들어오세요. 손주 얼굴 보는데도 옛날만큼 또렷하게 안 보이는 느낌 받으신 적 있으세요? 그냥 노안이라고 넘기시는 분들 많은데 사실은 그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60대 넘으신 분들 40% 이상이 황반변성이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황반이라는 건 우리 눈 안쪽에서 보는 것의 중심을 담당하는 부분인데 이게 망가지면 결국 얼굴도 못 알아보고 글자도 못 읽게 됩니다. 그리고 한번 시작되면 되돌리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미리 막아두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서 루테인이랑 제아잔틴이라는 영양소가 등장합니다. 이 2가지는 눈 안에 가서 자리를 잡고 마치 우산처럼 황반을 덮어서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눈을 위한 천연 방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어디에 가장 많이 들어있을까요? 바로 계란 노른자입니다. 시금치 같은 채소에도 루테인이 있긴 한데 계란 노른자에 들어있는 루테인이 우리 몸에 흡수되는 속도가 시금치보다 3배는 더 빠릅니다. 그래서 다이어트 한다고 노른자 빼고 흰자만 드시는 분들 정말 안타까워요. 그게 바로 눈을 지켜주는 핵심을 통째로 버리시는 겁니다. 노른자는 절대 빼지 마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루테인은 기름이 있어야 문이 열리는 자물쇠 같은 영양소예요. 그냥 드시면 흡수가 잘 안 되고 기름이랑 같이 드셔야 제대로 열립니다. 이 부분은 잠시 뒤에 어떤 음식이랑 같이 드셔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이제 좀 더 무거운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가 가장 두려워하시는 병이 뭘까요?
암도 무섭고 뇌졸중도 무섭지만 사실 치매가 더 무섭다고 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왜? 그럴까요? 치매는 본인보다 가족이 더 고생하는 병이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일을 그만두고 부모님을 돌봐야 하고 손주가 할머니, 할아버지를 못 알아보는 모습을 봐야 하고 결국 요양원에 모시게 되면 한 달에 200만 원에서 300만 원씩 들어갑니다. 솔직히 이런 짐을 자식한테 지우고 싶은 분은 단 한 분도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65살 넘으신 분들 10명 중 1명이 이미 치매를 가지고 계시고 나이가 들수록 그 비율은 더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다행히 이걸 막는데 도움이 되는 영양소가 있습니다. 콜린이랑 레시틴이에요. 콜린은 우리 뇌세포들이 서로 신호를 주고받게 해주는 재료입니다. 뇌를 하나의 통신망이라고 생각하시면 콜린은 그 통신망을 이어주는 전화선 같은 거예요. 이게 부족하면 신호가 끊기고 뇌세포끼리 소통이 안 되니까 자꾸 깜빡깜빡하게 됩니다. 방에 들어갔는데 뭐하러 왔는지 까먹고 약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헷갈리고 아는 사람 이름이 갑자기 안 떠오르는 일 다들 한 번째는 겪어보셨을 거예요. 레시틴은 또 뇌로 가는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혈관이 수도관이라면 레시틴은 그 수도관 안에 낀 때를 씻어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피가 잘 돌아야 뇌세포가 살아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 콜린이랑 레시틴 둘 다 계란 노른자에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채널 보시는 분들 중에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나눠주셨어요. 73살 어머니가 손주 이름도 헷갈리고 약 먹은 것도 자주 깜빡하셨는데 매일 아침 계란 2개씩 드시기 시작하면서 2달 땐 지나니까 예전보다 훨씬 또렷해지셨다고요. 물론 사람마다 다르고 모든 분이 똑같은 효과를 보는 건 아닐 거예요. 그렇지만 이렇게 작은 습관 하나로 변화를 느끼셨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해볼만 하지 않나요? 자, 그럼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한 부분입니다. 계란을 뭐랑 같이 드시느냐에 따라서 효과가 완전히 달라져요. 먼저 토마토입니다. 토마토랑 계란 같이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토마토에 들어있는 라이코펜이라는 성분은 기름이 있어야 흡수가 잘 되는데 계란 노른자 안에 그 기름이 딱 들어있어요. 그래서 둘이 만나면 라이코펜 흡수율이 훌쩍 올라갑니다. 게다가 계란에는 부족한 비타민C랑 섬유질을 토마토가 채워주고 토마토에는 없는 단백질을 계란이 채워줘요. 서로 빈 곳을 메워주는 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드는 법도 간단해요. 토마토 2개 깍둑 썰어서 계란 2개랑 같이 휘릭 볶으시면 끝입니다. 5분이면 되고 돈도 1,000원이면 충분해요. 두 번째는 유제품입니다. 우유나 요구르트 말이에요. 골다공증 때문에 고생하시는 어르신들 정말 많으시죠? 뼈가 약해지면 작은 충격에도 골절이 되고 그게 또 입원으로 이어지니까 절대 가볍게 볼 일이 아닙니다. 뼈를 튼튼하게 만들려면 칼슘, 비타민 D, 단백질 이 3가지가 다 있어야 하는데 우유에는 칼슘이, 계란에는 비타민 D가 풍부하고 둘 다 단백질도 가지고 있어요. 비타민 D는 칼슘이 들어갈 문을 열어주는 열쇠 같은 역할을 합니다. 열쇠 없이는 칼슘이 아무리 많아도 몸 안으로 못 들어가요. 그래서 아침에 삶은 계란 2개랑 우유 1잔 같이 드시거나 계란이랑 무가당 요구르트 같이 드시면 정말 좋습니다. 세 번째는 두유예요. 이건 좀 오해가 많은 조합이라 짚어드리고 싶은데요. 계란이랑 두유 같이 먹으면 안 좋다는 이야기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콩에 들어있는 트립시넉제제가 단백질 흡수를 막는다는 말 때문인데 사실 이건 옛날 이야기입니다. 그 성분은 가열하면 사라지거든요. 시중에 파는 두유는 다 익혀서 만드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오히려 두유의 식물성 단백질이랑 계란의 동물성 단백질이 같이 들어가면 우리 몸이 쓸 수 있는 아미노산 종류가 더 다양해집니다. 두유에 들어있는 이소플라본은 여성 호르몬이랑 비슷하게 작용해서 갱년기 지나신 어머니들한테 특히 도움이 돼요. 아침에 나가실 때 구운 계란 하나랑 두유 한 팩 챙겨서 산책하시면서 천천히 드셔보세요. 마지막 네 번째는 시금치입니다. 시금치랑 계란 같이 먹으면 결석 생긴다는 말 들어보셨죠? 옥살산이 계란의 칼슘이랑 결합한다는 이야기인데요. 이것도 사실 잘못 알려진 상식이에요. 시금치를 데치면 옥살산 대부분이 물에 녹아서 빠져나갑니다. 일반적으로 드시는 양으로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둘을 같이 드시면 좋은 점이 더 많습니다. 시금치의 루테인은 기름이 있어야 흡수되는데 계란, 노른자 기름이 그 문을 열어주고요. 시금치의
식물성 철분은 원래 흡수가 잘 안 되는데 계란 단백질이 그 흡수를 도와줍니다. 시금치 데쳐서 들기름이랑 마늘로 무친 다음에 삶은 계란 곁들이시거나 아니면 시금치 잘게 썰어서 계란이랑 같이 부쳐 드시면 정말 맛있어요. 이제는 반대로 절대 같이 드시면 안 되는 조합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녹차입니다. 녹차뿐만 아니라 홍차, 우롱차, 커피, 와인 이런 것들도 다 포함돼요. 우리 어르신들 식사 끝나고 입 깔끔하게 한다고 바로 녹차 한 잔 드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그런데 이게 계란이랑 만나면 문제가 생깁니다. 녹차에 들어있는 탄닌이라는 성분이 단백질을 굳혀버려요. 두부 만들 때 콩물에 간수 넣으면 순식간에 굳는 거 보셨죠? 비슷한 일이 우리 몸 안에서도 일어나는 겁니다. 굳어버린 단백질은 소화도 잘 안 되고 흡수도 안 돼요. 게다가 탄닌은 철분 흡수까지 막아버립니다. 식사 직후에 탄닌 들어간 음료 드시면 철분 흡수율이 거의 반토막 난다는 자료도 있어요. 그러니까 식사하고 차 드시는 시간은 최소 1시간은 떼어 놓으셔야 합니다. 식사 중에는 그냥 물이나 보리차 드시는 게 훨씬 안전해요. 두 번째는 금이 간 계란입니다. 마트에서 계란 사왔는데 한두 개 살짝 깨져 있으면 아깝다고 그것부터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근데 이거 정말 위험한 습관이에요. 계란 껍질 표면에는 원래 살모넬라균이 어느 정도 묻어 있습니다. 멀쩍한 껍질이 막아주는 동안에는 괜찮은데 껍질에 금이 가버리면 그 틈으로 균이 스며들어서 계란 안에서 번식을 시작해요. 이게 몸 안에 들어가면 심한 설사랑 구토가 시작되고 38도 넘는 고열에 복통까지 겹칩니다. 면역력이 약하신 어르신들한테는 더 위험하고 심하면 균이 혈액으로 퍼져서 진짜 큰일 날 수도 있어요. 한 개 아끼려다가 병원비로 수백만 원 나갈 수도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금이 간 계란은 보이는 순간 바로 버리세요. 계란 만진 손은 비누로 30초 이상 씻으시고 계란은 항상 냉장고 안에 보관하세요. 그리고 가능하면 완숙으로 푹 익혀서 드시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반숙이나 날계란은 어르신들한테는 권하지 않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큰 병원비랑 고생을 막아준다는 거 잊지 마세요. 이제 토마토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토마토가 빨갛게 익을수록 의사 얼굴이 점점 어두워진다는 말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만큼 영양가가 높다는 뜻이겠죠. 토마토의 빨간색을 만드는 라이코펜이라는 성분이 핵심인데 이게 우리 몸에서 5가지 일을 합니다. 암세포가 자라는 걸 억제해주고 혈관을 깨끗하게 지켜주고 앞서 말씀드린 루테인 제아잔틴도 들어있어서 눈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비타민C가 풍부해서 면역력도 올려주고 칼로리는 낮은데 수분이랑 섬유질이 많아서 체중 관리에도 좋습니다. 한마디로 작은 토마토 하나에 5가지 효과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토마토는 뭐랑 같이 드셔야 할까요? 먼저 설탕은 절대 뿌리지 마세요. 우리 어머니 세대가 신맛 때문에 설탕 뿌려 드시던 거 기억나시죠? 그런데 설탕을 뿌리면 토마토에 들어있는 비타민 B가 설탕 분해하는데 다 쓰여버리고 혈당까지 확 올라갑니다. 차라리 소금을 살짝 뿌려보세요. 신기하게 단맛이 더 살아나고 비타민C도 더 잘 보존됩니다. 견과류랑 같이 드시는 것도 좋아요. 라이코펜은 기름이 있어야 문이 열리는 성분이라서 호두나 아몬드의 좋은 기름이 그 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올리브유도 똑같은 원리예요. 토마토에 올리브유 한 숟갈 두르고 소금 살짝 뿌리시면 라이코펜 흡수율이 훨씬 올라갑니다. 다만 2가지는 조심하셔야 해요. 콩팥이 약하신 분들은 토마토에 들어있는 칼륨이 몸 안에 쌓이면서 부정맥 같은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양을 좀 줄이시거나 병원에서 상담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속이 자주 쓰리고 식물 올라오시는 분들은 토마토의 산성 성분이 자극을 줄 수 있으니까 빈속에 생토마토 드시지 마시고 익혀서 식사 후에 드시는 걸 추천드려요. 토마토 고르실 때는 3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모양이 동그랗고 만졌을 때 단단한 거 꼭지가 시들지 않고 푸릇푸릇한 거, 그리고 꼭지 주변에 노란 별 모양이 큰 거예요. 이 별 모양이 클수록 당도가 높습니다. 보관은 냉장고 말고 햇빛 안 드는 어두운 곳에 신문지로 싸서 두시면 됩니다. 냉장고에 넣으면 오히려 맛도 영양도 떨어져요. 익은 다음에는 일주일 안에 다 드시는 게 좋습니다. 자,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다 기억하기 힘드시죠?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매일 아침 삶은 계란 2개랑 잘 익은 토마토 1개, 이것만 드셔도 오늘 알려드린 효과의 80%는 다 가져가실 수 있어요. 비용은
하루 1,000원도 안 됩니다. 비싼 보약 필요 없고 비싼 영양제도 필요 없어요. 우리 부모님 세대 평생 자식 키우느라 본인 몸은 뒤로 밀어두고 사셨잖아요. 이제는 그 몸을 챙기실 때입니다. 손주 손잡고 더 오래 걸어주시고 자식한테 짐되지 않으시고 손주 결혼식까지 건강하게 두 발로 걸어가시는 게 제일 큰 선물 아니겠습니까?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부탁드릴게요. 부모님이나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 정보를 모르고 계신다면 가족 단톡방에 한번 공유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유익한 건강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매일 계란 2개, 토마토 1개 꼭 챙겨 드시고 건강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